자, 보겠습니다. 요게 앞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요 책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주. 그러면 5월 한 셋째 주 정도에는 자, 요 책이 끝날 것 같아요. 책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6평 전에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전주에 보고 해설 강의 좀 하고 그리고 6평이 아마 이게 딱 끝이 나면 이제 아마 수능 완성이 나올 거예요. 수능 완성. 그래서 수능 완성이 이제 구모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완성을 좀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독서 스텝 3 그거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갈 거니까. 자, 요 지문 아주 괜찮은 지문이다. 정말로 정말 괜찮은 지문. 그래서 원래 이것을 스텝 3에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었어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좀 어려운 지문을 한번 좀 요 사이에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일부러 여기다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중요한 것들이. 근데 여기 있는 것들 공통점 이따 우리가 좀 이게 지문 텍스트를 볼 건데 보시면 지금 쌤이 가나다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다 되어 있는 건 지금 오른쪽 화살표가 제일 많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과 과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스텝 2에서 사실은 그 어떤 인과는 반드시 체크하고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래서 요 정도로 빨리빨리 읽으면 정리. 어차피 이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잡아야 돼요. 15분 정도. 어쨌거나 그때 당시도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 요거를 맞추느냐 아니면 틀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좀 있어집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맞추면 만약에 2점짜리를 맞췄다 그럼 남들보다 4점 앞서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오래 잡고 자, 읽으면서 바로바로 대상에는 동그라미 쳐주고 대상에 동그라미 쳐주고 바로 오른쪽에 우리가 정리. 이렇게 해야 전체 큰 흐름이 보여요. 문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거는 좀 요새 내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한 건데 쌤 같은 경우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천천히 읽는 편이에요, 쌤. 천천히 문제를 빨리빨리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정리해봐야 깔끔하게 갑니다. 먼저 요거 설명해드리고 요거 체크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텍스트 보고 체크한 거 보고 텍스트 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보자. 자, 보시면 먼저 가달락 한번 볼게요. 자, 광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지면 빛세기가 약해진대요. 자, 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원거리 멀다 거리 늘 중요하다 그랬지. 거리는 늘 중요하다 그랬지. 일단 관련 선지가 나옵니다. 자, 멀 경우에는 광신호가 줄어든대요. 광신호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 광신호가 줄어든다는 것은 광자 수가 작아진다라는 어떤 자, 동일성을 잡아내시는 게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달락 한번 보십시다. 가달락. 자,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자,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다른 색깔로 대상에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대상에만. 자, 그럼 선생님 이것이 인과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자, 거기 보면은 뭐뭐를 뭐뭐로 뭐뭐가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광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은 작동에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인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번 문제가 더 확실하죠. 자, 1번 선지 보니까 역방향 전압과 속도의 관계, 강한 전기장과 이온화의 관계 됐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양자 효율 얘기가 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충돌 이온화가 많으면 전류가 증가해. 다 전부 다 인과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여기 다 개념과 인과야. 이렇게 자꾸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통신 케이블 동그라미, 길이 동그라미. 자, 증가의 밑줄, 그 다음에 빛의 색이 동그라미, 자, 감소의 밑줄.
자, 그다음 원거리 동그라미. 그다음 오른쪽 끝에 광신호 동그라미 약하다 밑줄. 그렇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쌤 읽으면서.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읽어볼게요. 빛은 광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빛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것은 광자의 수가 적다. 광자수 동그라미 적다 밑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쌤이? 광신, 위에 동그라미처럼 광신호 보이지? 이거하고 엮었어. 그렇죠? 같은 거잖아. 그래서 광신호가 작다라는 것은 광자수가 작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어갈게요.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자, 광자수가 적잖아요. 그죠? 광자수가 적자라는 것은 광신호가 준다라는 것이니까. 자, 거기 앞에 적다는 뜻이다.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 P라고 써봐. P. 문제점이잖아요. 따라서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에요. 이게 바로 S가 되는 거예요. 이 장치가 밑에 줄 애벌런치 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뒤에 물결 한번 쳐볼래요?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신호로 변환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방법이겠죠? 자, 보세요. 얘가 P야. 그쵸? 얘가 P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S의 how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요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광신호, 이 광자수를 뭘로 변환시켜줘요?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면 되겠죠. 전기신호로 트랜스fer 해주면 되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런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광자수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여기까지 추론이 됐다면 진짜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그래도 확실하게 얘가 P구나라는 걸 잡아줬어야 했다, 우리는. 읽으면서. PS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1번에 1번 선지 볼래요. 자, 뭐와 뭐의 관계예요? 전기신호와 광신호 관계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이 아니라 광신호가 전기신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건 가달랑 밑에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광신호를 뭘로?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됐죠? 그러니까 1번은 자,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크게 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 한번 볼게요. 나. 자, 칠판 봐요. 자, 애벌런치 광 다이오드인데요. 구성 무조건 체크했어야 되는 거죠. 흡수총, 애벌런치 영역, 전극. 자, 세 가지로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로 끌고 왔어요? 흡수총으로 끌고 갔어요. 그쵸? 자, 그래서 광자가 입사된대요. 자, 그러면 전자와 양공이 생겨요. 그쵸? 빛이 들어가면, 자, 전자와 양공이 생성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것들의 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 효율이다 라는 개념이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개념은 무조건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 개념 바깥에다 빼서 적으라 그랬지. 그래서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게. 양자 효율이고요. 이 양자 효율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소자의 특성과 입상황의 파장에 따라서 양자 효율이 변환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나 얘기야. 자, 그럼 텍스트 한번 보자. 자, 애벌런치 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총, 애벌런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억 보니까 이번 애벌런치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바로 다달라기 애벌런치 영역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자, 흡수총. 자, 네모치세요. 흡수총 네모치시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자, 광자 동그라미, 입사 밑줄, 그 다음 어디 동그라미 쳐? 전자와 양공쌍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생성 밑줄. 됐죠? 여기 인과잖아요. 자, 이때 중요하죠? 입자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 양공쌍의 개수를, 자, 양자 효율. 자, 양자 효율, 자, 네모 한번 치시고요. 바깥으로 빼서 양자 효율이라고 써. 바깥으로 빼서 양자 효율이라고 써. 그래야 빨리 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양자 효율을 뭐하고 엮으면 되겠니?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된다는 세 번째 줄 있지? 그치? 그거하고 엮어. 그럼 이제 보이죠?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되는 걸 양자 효율이라고 하는구나.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뒤에, 자, 소자의 특성 동그라미, 자, 입사광의 파장 동그라미, 됐죠? 양자 효율의 화살 쏴도 되겠네. 그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끌고 갔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 보시냐면 2번 선지 보세요. 자, 나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 들어가야죠. 나 보시면, 나 1번에 2번 보니까 흡수충입니다. 전자 양공쌍. 자, 요거 동그라미. 광자 입사 동그라미. 그럼 전자 양공쌍이 결과고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광자 입사가 뭐예요? 원인이잖아요. 인과 맞죠? 정답 2번. 바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됐을 때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거냐면, 일체는 단락별 실시간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인과는 무조건 체크해 주는 거고, 가능하면 정리하시라. 알겠니?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야. 끌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보셔야 되냐면, 잠깐만. 좋아요. 좀 더 봐야 되겠구나. 자, 됐습니다. 자, 요 정도. 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달라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가장 지문도 길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밑줄 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문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고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칠판 봐요. 자, 이제는 에벌런치 영역입니다. 에벌런치 영역인데 일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자, 저기 있죠.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전자는 자, 마이너스 전극으로 가고 양공은 플러스 전극으로 간대요. 맞죠? 맞나?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네? 그런 거 같더라. 자, 왜냐면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로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치? 양공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극으로 가야죠. 자, 전자는 자 플러스 전극으로 양공은 마이너스. 즉 차이니까 체크했어야 되는 거고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선지 나왔죠? 자, 요 선지 어디 있습니까? 요 선지가 거기에 보시면 1번의 동그라미 5번 선지 한번 볼래요? 양공은 양의 전국으로 가니? 아니죠. 음으로 가죠? 1번에 5번 날릴 수 있죠? 그치? 이렇게 차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제 칠판 봐요. 흡수충 에벌런치 전극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얘네들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에벌런치 영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과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선생님 인과 어떻게 체크했네 보세요. 자, 역방향 전압이 걸려요. 역방향으로 걸리면 자, 전기장이 세진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둘은 비례구나.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전기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재구성이 보일 거예요. 얘하고 엮어줘야죠. 됐죠? 엮어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전기장이 있어요. 그럼 그럼 이 전기장 앞에 뭐야? 역방향 전압. 그치? 그러면 전기장이 있고요. 그럼 전자가 가속된대요. 전기장이 막 그냥 얘가 와가지고 뿅! 이렇게 가속되는 거야. 들어왔다가 여기 전기장이 있어. 그러면 뿅! 하고 가속되는 거야. 가속이 되고, 그러면 반도체 물질의 원자와 충돌한대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이온화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이온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이온화. 자, 그럼 충돌을 하니까 속도가 작아. 속도는 무조건 체크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속도는 늘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작아진대요.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마지막에 새로운 전자 양공쌍이 생겨요. 즉, 양자 효율이 커져요. 여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새로운 요게 생긴대요. 그래서 양자 효율이 커지고 이 과정을 수가 많아지는, 즉,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전자 양공쌍이 많아지는 것을 에벌런치 증배라고 한대요. 개념. 자, 그 다음에 증배계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증배계수라는 것은 늘어나는 수 자체를 얘기한대요. 증배계 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과정을 에벌런치 증배.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증배. 그리고 이 수를 자, 바로 증배계수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전기장이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그치? 전기장이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자, 요거에 관련돼서, 자, 증배계수가 된답니다. 그죠? 영향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다달락 읽고, 자, 한번 풀어보십시다. 볼게요. 흡수 쪽에서 생성된, 자, 전자와 양공 동그라미. 자,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 동그라미. 나라면 옆에다 화살로 쏩니다. 그래서, 자, 이동한대요. 이 과정에서 전자는, 자, 에벌런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네모 한번 쳐보시고, 에벌런치 영역 네모. 자,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 동그라미, 강한 전기장 동그라미.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자, 밑줄쳐 클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 동그라미. 자, 어디 밑줄 칠래? 가속 밑줄. 뒤에 전기장은 동그라미 안 쳤어요. 왜요? 앞에 있잖아요. 그치? 가속 밑줄 잡고요. 자, 그러면 큰 속도. 자, 속도 동그라미. 자, 이후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에벌런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동그라미. 충돌 밑줄.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 동그라미. 그럼 줄어. 여기다 밑줄.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전자 양공쌍 동그라미. 그렇지.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충돌 이온화. 요거 네모. 충돌 이온화 네모. 바깥으로 빼. 그래서 아니면 저 왼쪽에다 써. 충돌 이온화라고. 그래야 여기서 물어봤을 때 바로 위치에 찾아갈 수 있게. 인과에서는 체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적지 않으면 한참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어갑니다. 자,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에벌런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 뭐이? 반복, 요거 밑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커지죠. 그지? 새로운 전자 양공쌍이 계속 커지는 거야. 자, 계속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그냥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에벌런치 증배 네모. 그럼 왼쪽에다가 에벌 증배라고 적어도 되겠지? 그치? 에벌 증배라고 하셔도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즉 에벌런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자, 밑줄 쳐 방출되는 전자수. 이거 네모 증배계수. 그럼 왼쪽에다가 증배계수라고 써도 돼. 그래, 확실히 보이니까. 이 증배계수는, 자, 자기장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뭐니? 커진다. 요거까지 적어놨죠, 선생님이? 그치? 늘어나는 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반드시 나오는 거야, 이거. 이 선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자,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으로는 전자의 수에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전자의 수가 많으면 전류는 커지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색이 동그라미, 전류의 크기 동그라미 변환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칠판 보세요. 잠깐. 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광자수. 그렇죠? 광자수. 자, 광자수가 이제는 전자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얘가 바로 전기수니까. 전기는 전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부족했잖아요. 부족해서 우리가 작은 신호,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키우면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건 거야. 여기까지. 숫자를 키우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해가죠? 요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볼게요. 라달락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자, 반도체 물질. 얘 얘기 왜 나왔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그치? 여기 때문에. 반도체 물질은 자, 두 가지예요. 실리콘과 자, 저마늄인데요. 자, 이것에 따라서 빛의 빛 파장 대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실리콘 얘기 나오고 저마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바로 한번 자, 이것저것 다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 입사된 관자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은 에벌런치 광다이오드 작동에 필수적이야? 다시 말하면 에벌런치 광다이오드를 작동하려면 광자수가 늘어나야 되니? 아니죠. 그냥 에벌런치 광다이오드의 과정이 바로 이 기능 역할이
광자 수를 늘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보셔야지. 즉 수가 늘어나야만 애벌런치 광다이오드가 작동하는 게 아니야. 자, 인과를 비틀었습니다. 또 기능 역할. 4번 볼게요. 저마늄 나왔네요. 자, 저마늄. 자, 요거 동그라미 치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00nm이야? 100nm? 아닌데 이거. 나노 뭐야 이거? 마이크론? 아닌데. 나노미터라고 읽으면 돼? 나노미터? 자, 100 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검사 사용 가능하다. 자, 라달락 보시면 저마늄은요 800에서 1600이에요. 그치? 자, 날려. 자, 5번에 애벌런치 광다이오드 요거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애벌런치 다이오드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인과인데 인과를 체크 안 해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되게 당연하잖아. 자, 1번 뭐와 뭐의 관계니? 역방향 전압과 속도의 관계지. 맞아? 그럼 역방향 전압 동그라미 쳐봐. 속도 동그라미 쳐봐. 이렇게 해야 선지가 깔끔하게 보인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와, 죽이지?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 재구성. 우리가 요런 형태 어디서 봤어? 옛날에 회전관성에서 봤지. 그렇죠? 스텝 2 회전관성. 자,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하면 속도가 커지니 그걸 묻는 거죠. 되게 단순하잖아. 우리가 재구성 되게 많이 봤지, 그치? 이게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요런 형식이었죠. 자, A는 B이고, 자, C가 A라면. 선지에서 어떻게 나와? C면 B니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뭐 해줘야 돼? 반드시 이 형식 얘를 엮어줘야죠. 엮어줘야 보이지? 그러니까 A가 바로 전기장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A가 전기장에 해당하죠.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빼고 요 둘을 묶었네. 그죠? 똑같이 묶었지. C는 B니 이렇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 맞는 거죠. 자, 2번 보자. 뭐와 뭐의 관계야? 강한 전기장과 충돌 이온화의 관계야. 맞니? 그러면 강한 전기장 동그라미. 자, 이온화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쳐봐. 강한 전기장 동그라미, 이온화 동그라미. 두 대상의 관계잖아. 그러면 전기장 쭉쭉쭉 갑니다. 그렇지, 이온화. 그리고 뭘 묻는 거야? A면 C니? 이렇게 묻는 거지. 자,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3번 갑니다. 자, 양공쌍의 수는 자,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즉, 전자 양공쌍 동그라미. 양자효율 동그라미. 전자 양공쌍이 원인이고 양자효율이 결과니 이렇게 물었어. 애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헤맸거든. 칠판 봐. 그럼 양자효율을 찾아. 여기 있잖아. 양자효율에 영향을 주는 건 즉 전자 양공쌍이 아니라 그죠? 전자 양공쌍이 양자효율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소자 특성과 입사광 파장이잖아. 맞니? 인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됐지? 양자 효율을 결정하는 건 소자 특성과 입사광 파장이에요. 결정한다가 아니라 얘가 양자 효율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가져야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나 가볼까? 양자 효율은 여러분들 질문 던질게. 선생님,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게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양자 효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흡수충에서 나오는 거잖아. 흡수충에서. 그치? 지금 여기서 묻는 건 뭐야? 애벌런치 다이오드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효율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여기서 새로 생성된, 자, 흡수충에서의 생성된 건 양자 효율인데. 됐지? 만약에 새로 요 과정 속에서 생성된 건 뭐야? 증백계수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성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가셔야 돼?
양자율을 결정한다가 아니야. 에버런스 다이오드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뭐예요? 소자 특성과 입사각 파장이다. 자, 그 다음. 이거를 모르셨더라도, 소자 특성과 입사각 파장을 모르셨더라도, 아, 얘는 흡수충이구나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흡수충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일부러, 야, 이거 진짜 나쁘지 않니? 일부러 여러분들, 나의 기억으로 해놓은 거예요. 얍삽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다에서 두 번째 줄에 에버런치 영역. 여기에다가 기억을 해놨으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얍삽하게 위에 기억 에버런치 영역 하면서 아이들이 못 들어.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체크해봐. 뭐하고 뭐의 관계니? 충돌 이온화와 전류잖아요. 맞지? 충돌 이온화와 전류죠? 그치? 그러면 여기 충돌 이온화 쭉 갑니다. 자, 전자 양공상, 그 다음에 증백해수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렇지? 이때 중요한 포인트 볼게요. 저기 다달랑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광신호는 뭐예요? 광자의 수죠. 지금 보면 광자의 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잖아. 자, 광자의 수, 광신호, 광자의 수, 광신호가 커지면 마지막에 전류의 크기로 변환한다.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쭉 가서, 자, 얘가 광신호가 많아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광신호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제, 전기신호, 전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기 다달랑 마지막 줄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니까, 전류의 세기니까. 자, 따라서, 전자의 수가 늘어오면, 충돌 이온화가 많이 나면, 그치? 바로 전류가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치? 자,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자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5번에 전자수가 늘어오면 충돌 이온화 당연하죠. 여기 전자수가 많아져. 그러면 충돌하는 게 많겠지. 이해갑니까? 전자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충돌하는 게 많겠죠. 이렇게. 이 전자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광자가 입사됩니다. 그럼 전자가 생성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 전자와 양공이 생성되어서 전기장을 통해 전자가 가속이 되고, 그 다음 이온화. 그러니까 전자수가 많으면, 그치? 당연히 충돌 이온화가 많아지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 문제에 4번이라고, 체킹한 친구는, 4번이라고 체킹한 친구는,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 양공상. 자, 요게 많아진다라는 것은, 전자 양공상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보면, 그렇지. 광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많아지면 광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광자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광신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광신호가 커진다는 것은 그 광자의 세기가 바로 전류의 크기라고 다달랑 있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을 못 잡아서 틀렸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능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첫 단락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자,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것도 여기 있는 걸로 푸는 거예요. 자, 예비 실험 갈게요. 자,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자, 800 나노미터 파장의 빛, 이 저마늄입니다. 이 저마늄인데, 자, 길이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1m만 밑줄 쳐. 그렇지? 한쪽 끝에 입사. 선생님, 길이 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길이 중요하죠. 왜요? 칠판. 여기 나왔잖아. 길이에 따라서 인과가 나와 있죠. 그죠? 길이가 길어지면, 자, 광신호가, 자, 작아진답니다. 자, 길이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래서 오른쪽에 입사. 자, 동그라미.
자, 다른 쪽 끝에 자 실리콘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애벌런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서 전류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자 동그라미 쳐. 자 100A 전류 동그라미. 자 증백계수 동그라미. 자 그다음 밑에 온도 동그라미. 역방향 전압 동그라미. 자 됐죠? 자 그리고 750에서 자 1000 요거 동그라미. 그러면 밑에 뭐예요? 양자율을 작아진대요. 반비례죠. 그죠? 파장 대역이면 자 양자율은 작아진대요. 자 그럼 봅니다. 파장이 거기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서는 파장이 커지면 파장 동그라미 쳐. 파장이 커지면 양자가 작아진답니다. 됐죠? 반비례입니다. 그럼 이거 선지 무조건 나오겠죠? 보기에 인과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선지로 나온다. 보기에 인과가 있으면 반드시 선지로 나와. 자 볼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역방향 전압을 100V로 낮춰요. 맞습니까? 여기 역방향 전압 몇이었어? 그렇지, 110이었잖아. 그럼 역방향 전압이 낮아지면 증백계수는 어떻게 되니? 자, 그럼 거기 동그라미 쳐. 역방향 전압 동그라미, 증백계수 동그라미.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 한번요. 봅니다. 자, 증백계수를 찾아주셔야죠. 이거의 원인은 뭐예요? 전기장이네. 맞죠? 그럼 전기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전기장이 커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하고 얘는 비례해요. 맞죠? 그럼 역방향 전압이 작아지면 전기장도 작아질 것이고, 그럼 증백계수도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작으면 전기장이 작아지니까 증백계수의 원인을 주는 건 전기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따라서 자 1번이 맞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2번 어디 체크해야 되니? 역방향 전압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 약한 빛. 그렇지. 이거 동그라미 잡아줘야지. 그러면 역방향 전압을 높이면 증백계수가 커지겠지. 맞아? 증백계수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전류도 커지는 거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데 유리하겠지. 우리가 애벌런치 영역을 왜 하는 거예요? 약한 빛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지금 증백계수가 커지면 더 약한 빛을 잡을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약한 빛을 잡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약한 빛을 잡는 게 좋은 거야. 자, 칠판 봐봐. 광신호가 낮아져.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야? 약한 이 전류를 잡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 있었지. 그치? 이해가죠? 그럼 좋은 거일수록 더 낮은 걸 잡아낼 수 있겠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봤어야 돼. 자, 3번 가자. 자, 온도 나왔습니다. 자, 온도와 뭐의 관계니? 온도 동그라미.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수 동그라미. 야, 얍사바지. 이거 얍사바지, 그지? 자, 단위 시간당, 자, 전극으로, 자,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 수를 증백계수. 맞습니까? 증백계수잖아, 증백계수.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저기 어디 갔어? 그러면 온도와 증백계수의 관계예요. 칠판 봐. 온도가 낮아지면 증백계수가 커진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도를 20도로 올렸잖아. 맞아? 그럼 증백계수가 어떻게 돼? 낮아져야지. 맞습니까? 다시. 온도가 낮을수록 증백계수가 커진다 그랬어. 그러면 온도를 올려. 그럼 증백계수는 어떻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야지.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볼게요. 길이 나왔어. 자, 길이 나왔습니다. 자, 길이를 100m로 바꾼데 1m에서 100m.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원거리. 맞죠? 원거리죠. 길이 동그라미 잡고요. 오른쪽에 전류 동그라미 쳐. 그러면 자, 보세요. 방 케이블의 길이가 자, 길어질수록 어때요? 그렇지. 다 낮아지는 거죠. 자, 따라서 오른쪽에 자, 100A보다 작아지겠죠. 무조건 낮아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자, 900 나노미터 파장의 빛 동그라미.
자, 전류 동그라미. 이 둘의 관계예요. 자, 이거는 어디냐면 보기 보세요. 750에서 자, 1000 사이의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지면 됐죠? 파장이 커지면 자, 거의 모르겠어. 양자 효율이 자,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 효율을 볼게요. 여기 있네. 그쵸? 양자 효율이 여기 있네. 이거는 들어가서 생성되는 수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자,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자, 원래 파장이 몇이었냐? 이게 원래 900. 원래 800이었잖아요. 저기 보기 첫 번째 줄 봐봐. 원래 800이었죠? 그죠? 800이었습니다. 800에서 지금 몇이 된 거야? 900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커지면 양자율은 작아진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전류는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마무리. 그렇지? 이거 찍어. 이거 찍어야 돼. 준서가 이거 너무 좋은 지문과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쌤이 우선 저거 촬영했으니까 꼭 봐야 돼. 다른 거 안 봐도 돼. 근데 얘는 꼭 봐야 돼. 깔끔합니다. 지문과 문제가 아주.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뭘 해야 되지? 잠깐만. 그래요. 우리가 3문 6주차는 좀 시간이. 잠깐, 얘들아, 너희 혹시 1학년, 2학년 때 최적절 최적절을 했었니? 내신으로? 나 어떤 학교 한 거 같은 분명히?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그 최적전이 뭐냐면 최척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아내하고 헤어져. 그리고 뭐 베트남, 일본 막 다 다녀. 싸돌아다녀. 아내하고. 그러다 나중에 일본 배에서 만나. 안 했나? 했던 거 같지? 한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잠깐만. 아니 한 거 같은데? 몰라.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하거든요. 자, 지금 잠깐 쉽시다. 지금 잠깐 쉬고 우리 EBS 또 나가야 돼. 잠깐 쉽시다. 자, 우선 잠깐 쉬어요. 잠깐 쉽시다.